안녕하세요. 이지훈 TV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TV에서는 제 이제 책 소개도 하고 저의 소개를 이제 잠깐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왜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고 왜 부동산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경제 흐름이나 이제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좀 해볼 건데요. 제가 사실은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한 게 2005년부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굉장히 노후가 두려워서 부동산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도 소득이 좀 있었고, 또 다른 그 일반적인 그런 직장인들에 비해서는 소득이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긴 했는데도, 그러니까 뭐 학비며, 아이들 학비며,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 이제 봉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 당장의 생활은 됐었지만 제 노후가 전혀 준비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노후가 너무 두려워서 사실은 그 부동산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보면은 젊은 친구들도 그렇지만은 그 노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고 왜 스스로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라면 뭐 경제 공부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되셔서 나중에 어떤 통화량이 늘어나는 관계나 이런 그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유튜브에도 담아볼 건데 오늘은 좀 자본주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자본주의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자본주의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자산이에요, 돈. 자본, 이꼬르 돈. 그러니까 돈이 지배하는 게 자본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공산주의에 살고 있는 거 아니죠. 근데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가 돈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자산 증식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다는 거는 저는 그냥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나는 이제 고3인데, 대학교를 가고 싶어. 서울대를 가고 싶어. 근데 수학이랑 영어는 하기 싫어. 근데 서울대 꼭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산 증식에 고민을 안 하고 돈에 대해서 고민 안 하는 거는 그냥 직무유기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승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자본가가 되어야지만 자본주의를 누리면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과거의 이제 형태들을 조금 보더라도 이거는 이제 과거 이제 봉건 시대를 이제 풍자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봉건 시대 때도 이제 계급이 영주, 지주, 그다음에 소장농 이렇게 두 계급으로 나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현대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게, 그 지주는 땅을 갖고 있잖아요. 땅을 갖고 있고 소장농한테 빌려주죠, 땅을. 소장농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임대료, 그러니까 지료를 이제 그 영주한테 갖다 바치고, 그러면은 영주는 땅을 갖고 있지만 일은 안 하지만 그거를 빌려준 그 대가로 지료를 받기 때문에 그 지료를 가지고 점점 내 영역을 확장하고 내 땅을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소장농들은 어떤가요? 열심히 1년 동안 일해가지고 지료 갖다 바치고 임대료 갖다 바치고, 근데 임대료가 매년 똑같지도 않고 지주 마음대로 매년 또 임대료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지주는 그 소장농은 임대료를 내고 나면 내가 생활이 가능한, 겨우겨우 생활이 가능한 만큼만 그 돈이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주는 그 지료받은 것으로 점점 내 영역을 넓혀나가고 땅을 점점 살 수 있지만 소장농들은 점점 생활이 궁핍해지는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도 이래왔고 현대도 이런데, 이건 현대로 따지게 되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주와 소장농 계급이다. 그럼 현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급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봉건주의를 풍자한 이런 그림들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이건 이제 조선시대 때 그림인데 이것도 사실은 비슷하죠. 조선시대 때도 양반들은 많은 땅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장농한테 빌려주고 또 대가로 곡식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지료를 받게 되는데, 또 똑같죠. 조선시대도. 옛날 봉건시대나 조선시대나 똑같은데, 조선시대 때도, 열심히 소장농들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갖고 지료를 갖다 바치지만 남은 걸로는 근근히 생활만 가능할 뿐이기 때문에 어떤 땅을 사거나 이런 여력들이 점점 부족해지니까
그 계급이 계급이 올라간다든거나 뭐 그렇게 되기는 조금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이게 현대를 보면은 조선시대나 봉건시대나 현대를 보면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임대인으로 살 것인가, 임차인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꼭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그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헬조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주거 비용도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집값도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돼서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보지 않고 아니 우리나라만 국한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집값이 비싸고 주거 비용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OECD 자료를 보게 되면요. 그 OECD 회원국이 38개국인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주거 비용이 37이에요. 러시아가 38이고. 우리나라 주거 비용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거거든요. 아주 낮다라는 이야기예요. 소득 대비했을 때. 그럼 앞으로 주거 비용이 올라갈 여지도 굉장히 많겠죠. 근데 또 집값도 마찬가지예요. 집값도 우리 수수료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OECD는 상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PIR 지수라고 뭐냐면은 소득 대비했을 때 집값을 평가하는 그냥 절대적인 그 세계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 그런 PIR 지수라고 있는데 이 PIR 지수가 OECD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얘마저도 37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불황을 겪었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38이고 우리나라가 37위. 그러니까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나라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그 OECD에서는 우리나라가 너네 나라는 소득은 너무 높은데 집값은 너무 저렴해. 소득이 올라는 만큼 아직 집값이 안 올랐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집값이 오를 여지도 아직은 많이 남아있고 주거 비용도 앞으로 그러니까 임대료죠. 임대료도 오를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까지 집을 마련하지 않으셨다. 특히 내 집 마련도 안 하시고 계속 임대로 살겠다, 전세로 살겠다, 월세로 살겠다, 아니면 공공임대에 들어가겠다 이러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좀 제발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버리시고 꼭 내 집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집값이나 주거 비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지만 이게 저렴한 편이지만 다른 부분들로 또 이제 설명을 좀 해봐드리면 우리가 임대인으로 살 것인가, 임차인으로 살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자가 보유 비율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이제 OECD 자료가 제가 지금 준비는 안 했지만 OECD에서도 자가 보유 비율이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거의 꼴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인구주택 총조사가 1980년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자가 보유 비율이 약 54%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내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이 58% 죄송합니다. 58%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58%로 시작됐는데 최종 결과가 나온 게 지금 현재 2015년인데 2015년도에 오히려 비율이 늘었을 것 같으세요? 줄어들었을 것 같으세요? 오히려 비율이 줄어들었어요. 정부에서 신혼부부 대출, 디딤돌 대출, 여러 가지 무주택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세금에 대한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가 보유 비율은 오히려 조사를 시작한 때보다 오히려 비율이 늘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집을 못 사는 거예요. 집이 비싸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소비가 미덕인 시대이기 때문에 쓰느라고 못 쓰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욜로 좋잖아요. 내 행복이 좋고 열심히 여행도 다녀야 되고 SNS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것도 올려야 되고 여행 다니는 것도 올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걸 안 하면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소비를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흐름이 크게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거든요. 왜? 소비가 미덕이고 요새 젊은이들은 특히나 종잣돈을 모을 때의 그런 고통을 잘 견디지를 못해요. 제가 그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가 정말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8년, 9년 동안은 종잣돈을 너무 지독하게 모았거든요. 정말 휴지도 아껴 쓰고 버스 몇 정거장은 진짜 걸어 다니고 휴지도 2칸이면 1칸 쓰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아껴 쓸 정도로 또 8년을 또 가계부를 썼어요.
그래서 그 깨알같이 적은 내용들이 이제 100원짜리 하나도 맞춰가면서 썼던 그런 내용들을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최초로 이제 나중에 또 공개를 할 건데 그때 영수증 보고 그때 일기들도 보고 그래 하루 어떤 날은 하루 6천 원 갖고도 생활이 가능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개를 할 건데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든 내 노후를 뭔가를 준비를 하려면은 종잣돈을 일단 모아야 되는데 그런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고통을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의 고통을 좀 견디셔야지만 그 다음에 내 집도 마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노후도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욜로도 좋고 다 좋지만 소비도 좋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좋지만은 저는 제발 그런 거 하는 거 다 기본적으로 내 집 마련 정도는 먼저 한 다음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그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진짜 그 말 믿거든요. 욜로 하다 진짜 나중에 노후에 진짜 골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꼭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열심히 좀 종잣돈도 모으셔가지고 현대판 임차인으로 살지 마시고 과거에 소장농으로 살지 마시고 과거에 지주가 되시고 과거에 양반이 되시고 현대에는 임대인으로 사셔야 된다라는 거를 오늘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두 번째 시간이니까 임차인으로 살 것인가 임대인으로 살 것인가 라는 이제 주제로 시작해봤는데 오늘은 내가 임대인으로 살지 임차인으로 살지에 대한 좀 고민을 꼭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